여러분, 여름만 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전기세입니다. 덥다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자니 전기요금이 걱정되고, 아낀다고 껐다 켰다 하자니 집안이 찜통처럼 변해버리고, 실제로 지난 6월 경기도 광주에 사는 72세 박경순 어르신 댁에서는 전기요금이 무려 13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아니, 혼자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에어컨은 하루에 6번 넘게 껐다 켰다 반복, 온도는 늘 23도로 세게 맞춰두고 계셨던 겁니다. 시원하긴 해야 하니까 일단 틀어. 근데 너무 오래 틀면 전기세 많이 나오니까 꺼. 좀 덥지만 선풍기로 버텨보자. 어르신들의 여름은 이런 고민으로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런 방식이 오히려 전기세를 더 많이 먹는 방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에어컨을 자주 껐다 켜면 처음 작동하는 순간에 전력을 가장 많이 소모합니다. 특히 요즘 에어컨은 대부분 인버터 방식이기 때문에 한번 켜서 온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전력은 생각보다 매우 적습니다. 쉽게 말해 한번 세게 뛰고 잠깐 쉬는 사람보다 꾸준히 걷는 사람이 덜 필요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23도라는 온도도 문제입니다. 이 온도는 냉방병과 전기요금, 폭탄을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위험 온도입니다.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차가운 바람은 관절통, 두통, 소화불량, 심지어 저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덥지도 않고 전기세도 줄이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이 너무 많았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에어컨은 28도로 틀면 더 더워서 소용없어. 24시간 켜면 전기세 폭탄 나온다니까. 제습 모드는 돈이 더 든다더라. 하지만 이런 말들 중에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기요금 누진제가 적용되고 에어컨 성능도 달라진 시대에는 과거의 상식만 믿고 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에어컨을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건강과 전기세를 모두 챙기려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할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지금껏 알려지지 않았던 진짜 실용적인 여름 냉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전기세 몇천 원 아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건강, 삶의 질, 에너지 절약, 그리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지원 제도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을 무사히 또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지침서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볼 이야기는 바로 28도 에어컨 설정, 그게 정말 시원할까? 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어컨만 40년 설치해온 최병도 실장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어요. 실장님, 28도로 하면 뭐가 시원해요? 그냥 선풍기나 틀지 에어컨 의미가 없잖아요. 이 말씀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28도면 덥다고 느껴지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온도 그냥 적당해서 정한 게 아닙니다. 28도는 과학적으로 몸에 가장 부담을 덜 주고 전기세까지 줄일 수 있는 온도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요, 이 온도가 안전선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어르신 댁을 방문했어요. 혼자 계시는데 방 안이 너무 덥더라고요. 왜 에어컨 안 트세요? 하고 여쭤보니까 틀어봤는데 28도는 덥고 23도로 틀면 전기세가 무서워서 못 틀겠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에어컨을 28도로 틀고 바람 방향을 위로, 선풍기를 문 쪽으로 회전시켜서 같이 돌렸습니다. 30분 뒤 어르신 말씀이 이랬어요. 왜 이렇게 시원해졌지? 아까랑 똑같이 28도인데 느낌이 다르네? 맞습니다. 시원함은 온도 숫자가 아니라 공기 흐름과 습도 조절에 달려 있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불쾌하게 느끼는 건 온도 자체보다 습한 더위, 즉 체감 온도예요. 이 체감 온도는 다음 세 가지로 바뀝니다. 실내 습도. 습도가 70% 넘으면 26도도 더 덥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습도가 50% 아래면 28도도 쾌적하게 느껴져요. 공기순환. 냉기라는 건 무거워서 바닥에 깔립니다. 바람 방향을 위로 올려야 공기가 방 안 전체로 퍼져요. 열 축적된 구조. 벽, 천장에 열이 꽉 찬 경우는 초반에 시원함이 느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제습 모드 30분, 그 다음 냉방 28도 유지가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전력, 에너지공단, 환경부 다 똑같이 말합니다.
여름철 실내 권장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라고요. 그 중에서도 노년층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심혈관계 질환 있는 분들께는 28도가 가장 안전하다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에어컨을 23도로 낮추면 에너지 소모가 28도보다 40%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집에서 23도 냉방 월 전기세 9만원, 28도 냉방 월 전기세 5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실제로 현장에서 수두룩합니다. 근데 실장님, 난 28도 하면 답답해서 못 참겠어요. 이 말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처음 1시간만 26도 이후 28도로 올리기, 선풍기 방향을 벽이나 창 쪽으로 돌리기, 에어컨 바람은 자동 회전 또는 위쪽 설정.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체감은 시원하게 유지되고 전기세는 줄어듭니다. 마무리로 정리해 드릴게요. 28도 냉방이 효과 없는 건 잘못된 오해입니다. 체감 시원함은 온도보다 공기 흐름과 습도 조절이 핵심입니다. 28도 설정 선풍기 활용 위쪽 바람 설정. 이 조합이면 시원하고 건강하고 전기세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요. 그럼 에어컨을 껐다 켜는 게 좋을까? 계속 켜두는 게 나을까?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이 부분 제가 직접 현장 사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꼭 이어서 봐주세요. 제가 에어컨 설치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실장님, 에어컨을 자꾸 껐다 켜는 게 나아요? 그냥 켜두는 게 나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에어컨은 웬만하면 꺼지지 않는 게 전기세가 덜 나옵니다. 특히 인버터 방식일 경우에는요, 이건 확실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산에 사는 69세 이봉순 어르신 댁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오전 10시에 에어컨을 켜고 12시에 끄셨다가 오후 2시에 다시 켜고 4시에 끄고 밤 9시에 또 켜고 자정에 끄고 하루에만 5번 이상 껐다 켜는 생활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전기세 아끼려고. 그런데 한 달 뒤 전기세를 보시고 깜짝 놀라셨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어컨은 켤 때, 특히 처음 냉방을 시작할 때 전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이걸 기동전력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할 때가 가장 힘들고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거죠.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꺼져 있다가 다시 켜지면 압축기가 한 번에 크게 돌아가는데 이때 전력이 평소보다 몇 배 더 들어갑니다. 특히 요즘 대부분의 에어컨은 인버터 방식입니다. 이 인버터는 온도를 어느 정도 맞춘 후에는 그 온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전력만 아주 작게 씁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20평짜리 아파트에서 두 가구가 있었는데요. 한 가구는 하루 6시간씩 껐다 켜기를 반복했고 다른 한 가구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27도에 맞춰 계속 켜뒀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세는 두 번째 가구가 한 달에 약 2만 원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켰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요즘 에어컨의 특징입니다. 켜는 순간에 전력 소모가 크기 때문에 자주 껐다 켜는 습관이 전기세 절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다 켜놓으면 전기세 폭탄 맞는 거 아니냐 걱정되시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켜두는 게 아니라 설정이 중요합니다. 첫째, 온도는 27도나 28도로 맞춥니다. 둘째, 바람 세기는 약이나 자동으로 맞춥니다. 셋째, 바람 방향은 위쪽이나 자동 회전으로 해서 방 안 전체로 퍼지게 합니다. 이렇게 설정해두면 에어컨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만 작게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전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 하나만 같이 돌려주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고 에어컨은 덜 돌아가게 되니 효과는 더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밤에는 꼭 꺼야 하냐는 질문도 많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수면 중에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고 자되 수면 모드나 타이머 2시간 설정을 해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에어컨을 아낀다고 자꾸 껐다 켜는 게 오히려 전기세를 더 올립니다. 특히 인버터 방식은 한번 켜고 일정 온도만 유지해주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설정만 잘하면 하루 종일 켜도 전기세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기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줄이려면 에어컨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딱 3초면 가능한 실전 절전 설정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설치기사 생활하면서 수천 댁 넘게 다녀봤습니다. 에어컨 전기세 줄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정작 에어컨 설정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뉴스에서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설정만 바꾸면 전기세가 뚝 떨어진다. 3초면 된다. 사실 이건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핵심은 맞는 말입니다. 딱 세 가지만 제대로 맞추면 에어컨이 불필요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전기세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제가 직접 알려드리는 이 3초 설정법,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온도 설정입니다. 에어컨은 23도, 24도로 틀면 시원하긴 하지만 전기세는 그만큼 올라갑니다. 온도를 1도만 높여도 에너지 소비가 약 6에서 7% 늘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27도나 28도를 추천합니다. 덥지 않냐고요? 아니요. 처음엔 약간 덥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공기 흐름만 잘 잡아주면 충분히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실제로 28도 설정한 집에서 선풍기 하나만 같이 돌렸더니 체감 온도가 25도까지 내려간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는 바람 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틀자마자 강풍으로 돌리는데요. 이건 냉방 효율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공기가 너무 빠르게 흐르면서 몸에 직접 와닿고 냉방병이나 관절통 유발 원인이 됩니다. 무조건 약이나 자동으로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람이 천천히 방 안을 채우면서 냉기가 고르게 퍼지고 에어컨도 힘을 덜 쓰게 됩니다. 전력 소모도 줄고 몸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는 바람 방향입니다. 이게 의외로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에요. 에어컨 바람이 나를 직접 향하게 틀어놓으면 순간은 시원하지만 금방 꺼버리게 됩니다. 그럼 다시 더워지고 또 켜고 이런 식으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바람은 무조건 위쪽 또는 자동 회전으로 해주세요. 냉기는 무겁기 때문에 바람이 위로 퍼져야 아래로 내려오면서 방 안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조정하면요. 에어컨은 굳이 세게 틀 필요 없이 조용하게 오래 전기 아끼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정리해볼까요? 온도는 27도에서 28도, 바람 세기는 약 혹은 자동, 바람 방향은 위쪽. 이게 제가 말하는 3초 절전 설정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설정한들 얼마나 아낀다고. 그런데요, 실제로 이 설정만 제대로 해도 한 달 전기요금이 2만 원 이상 줄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3개월이면 6만 원, 여름 한철이면 꽤 큰 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설정이 몸에도 훨씬 덜 자극적이고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냉방병, 두통, 근육통, 혈압 문제 같은 거요. 그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 세 가지 설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럼 이런 설정을 했을 때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고 건강에는 어떤 이점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시원한데도 건강을 해치지 않는 에어컨 사용법. 다음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제가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요. 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위해 에어컨을 아예 안 켜시거나 너무 시원하게 틀었다가 몸살이 나서 고생하시는 걸 볼 때입니다. 몇 해 전 여름이었어요. 충남 논산에 사는 74세 유정자 어르신 댁에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방은 깔끔한데 낮 2시인데도 에어컨이 꺼져 있더라고요. 어르신 에어컨 안 트세요? 여쭤봤더니 틀면 머리가 지끈거리고 무릎도 시큰해요. 그냥 선풍기 틀고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진단은 간단했습니다. 평소에 바람을 너무 세게 몸쪽으로 바로 맞게 틀고 계셨고 온도는 23도, 바람 세기 강풍, 심지어 바람 방향도 얼굴 쪽이었어요. 그런 냉방 습관은요. 시원해 보이지만 사실은 몸에 가장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 맞춰져 있어요. 특히 노년기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말초혈관이 예민해져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쉽게 반응합니다. 갑자기 시원한 공기를 맞게 되면 다리 관절이 아프거나 배가 싸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거나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운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냉방병입니다. 또 하나, 혈압 문제도 있습니다. 덥다가 갑자기 찬바람을 맞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확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에겐 아주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제가 현장에서 늘 드리는 조언, 딱 5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째, 에어컨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유지하세요. 낮에는 27도, 밤에는 26도 정도가 가장 무난합니다. 둘째,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방향을 위로 틀어주세요. 바람을 직접 맞는 것만 피해도 몸이 훨씬 덜 피로합니다. 셋째, 실내 복장은 얇은 겉옷 하나 걸치는 걸 추천합니다.
팔뚝이나 어깨가 시려운 느낌이 들기 전에 한 겹만 입어주세요. 넷째, 습도는 40에서 60% 유지가 중요합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와 열중증 위험이 있고 너무 낮으면 호흡기나 피부가 건조해져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습 모드나 공기청정기, 젖은 수건을 이용하면 됩니다. 다섯째, 하루 2번은 꼭 창문 열고 환기하세요. 아무리 시원하게 틀어놔도 공기가 한 번쯤은 바뀌어야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에어컨이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을 보호해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무조건 덜 쓰는 게 전략이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게 건강과 돈을 다 지키는 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요, 이렇게 똑똑하게 쓰면서도 정부 지원도 함께 받는 방법, 바로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부터 금액까지 실제로 받아보신 어르신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릴 겸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에어컨을 똑똑하게 설정하고 건강도 잘 지키면 전기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예 전기요금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이건 제가 지난달에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8세 정분자 어르신 댁에 설치 마무리를 하러 갔는데 에어컨은 잘 틀고 계시면서도 전기요금은 계속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 바우처는 신청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대상자 조건에 해당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셨던 겁니다. 바로 다음날 어르신은 동주민센터 가셔서 신청하셨고 그해 여름 전기요금에서 총 4만 원 넘는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됐습니다. 이 바우처는 어르신이 신청만 하면 실제로 전기세에서 바로 할인되는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알려드릴게요. 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철 취약계층이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요금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단독 가구는 여름철 4만 3천 원 정도, 2인 이상 가구는 6만 6천 원 정도를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해줍니다. 대상자는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둘째, 65세 이상 독거노인. 셋째, 장애인 한부모, 영유아 포함된 가구 등. 쉽게 말해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 특히 어르신 가구는 대부분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분증만 들고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셔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왔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여름뿐 아니라 겨울철 난방 지원까지 한 번에 등록됩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금이 바로 신청 가능한 시기라는 뜻이죠. 제가 봤을 땐요, 이 바우처는 단순히 몇만 원 아끼는 게 아닙니다.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큽니다. 전기세 걱정 없이 에어컨을 일정하게 틀 수 있으니까 몸도 덜 지치고 밤에도 잘 주무시게 되고요. 그게 결국 건강과 생활 리듬을 지켜주는 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65세 이상이시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노인이시라면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몰라서 안 받는 분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 말씀드린 설정법, 절전 팁, 건강수칙, 정부 지원까지 이 모든 걸 하루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실제 어르신 가구를 기준으로 하나로 냉방 루틴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셔도 전기세와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까지 에어컨을 아끼면서도 시원하게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쭉 설명드렸죠? 그럼 지금부터는요, 그 모든 내용을 하루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지 하루 냉방 루틴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컨설팅했던 70대 어르신 가구를 기준으로 정리한 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면 좋은지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오전 9시 창문을 활짝 엽니다. 밤새 갇혀있던 공기를 밖으로 빼주고 햇빛이 들어오는 쪽 창문은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가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실내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 에어컨을 켭니다. 온도는 27도, 바람 세기는 바람 방향은 위쪽으로 설정합니다. 선풍기가 있다면 창 쪽을 향해서 돌려놓습니다.
에어컨 바람은 위로, 선풍기는 밖으로. 이 조합이 실내 공기를 가장 잘 순환시켜 줍니다. 오후 2시 날이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이때는 제습 모드로 30분 정도 전환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습도를 낮추면 체감 온도가 내려가서 훨씬 쾌적해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 시간대의 외출은 피하시고 가벼운 물 한 잔, 손목이나 발목 찜질도 함께 해주세요. 오후 5시 한 번 더 짧게 환기를 합니다. 창문을 10분 정도 열어서 공기를 바꿔주세요. 이때 외기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해서 실내 공기가 갑갑해지기 쉽거든요. 저녁 7시 집안에 열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에어컨 온도를 잠시 26도로 낮추고 1시간 정도 유지합니다. 몸이 좀 진정됐다 싶으면 다시 27도로 돌려놓습니다. 밤 10시 이제 잠자기 전입니다. 이때는 수면 모드나 타이머 2시간 설정을 해두는 걸 추천합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침대에서 머리 방향과 바람 방향을 서로 피하게 해주시고 얇은 이불을 꼭 덮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이 루틴을 실천한 어르신 중에는 한 달 전기요금이 2만 원 이상 줄고 무릎 통증이나 두통, 소화불량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하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에어컨은 27도에서 28도가 적정 온도입니다. 둘째, 껐다 켰다 하지 말고 일정한 온도로 계속 켜두는 게 전기세에 더 좋습니다. 셋째, 설정은 온도, 바람 세기, 바람 방향.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넷째, 건강을 위해 바람은 직접 맞지 않게 하고 실내 습도는 꼭 체크하세요. 다섯째, 65세 이상 어르신은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시고 정부 지원도 챙기세요. 이제는 더 이상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전기세 때문에 끙끙 앓지도 마시고 건강하면서도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시원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40년 전문가 최병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